안녕하세요, 신자스입니다. 꿀팁 영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죠? 제가 이제 본업이 좀 있다 보니까 본업이 바쁘다 보면 유튜브 작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정한 업데이트 시간에 맞춰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팁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온라인 상권 분석입니다. 온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에도 상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프라인은 상권이 확실히 있죠. 오프라인의 경우는 상권별로 나이, 성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구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명동엔 아무래도 외국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외국분들이 많이 오는 혹은 외국분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대는 다 아시다시피 20, 30대 분들, 요즘에는 40, 50대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 상권에는 직장인이 많죠. 종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오프라인 상권의 특징이겠죠. 컴퓨터 앞에서 혹은 모바일로 이동이 너무나 자유로운 온라인이지만 온라인도 오프라인처럼 어느 정도는 나이대, 성별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쇼핑몰 상권을 왜 알아야 하냐? 나는 독립몰을 오픈해서 이 독립몰에 집중할 거고 다른 데 입점할 생각은 없다, 이러면 솔직히 이번 꿀팁 영상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초기에 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대형몰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분명 수수료가 부담이긴 한데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내 상품을 공짜로 홍보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이죠. 이때 내 아이템 그리고 내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대형몰에 입점을 해야 시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 액세서리를 취급하는데 상권 분석을 잘 안 해서 남성 위주의 대형몰에 입점을 했다면 트래픽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구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여자친구 선물이나 와이프 선물이나 이런 식으로 선물로 구매하신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형몰에 입점을 하는 게 서로 좋겠죠. 물론 이렇게 아무 사이트에나 막 입점해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 방식인데요. 입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입점해서 노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단 이건 어느 정도 인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입점할 수 있는 대형몰이 100군데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100개 정도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럼 100군데에 100개의 상품을 올리려면 곱하기만 해도 만이죠. 10,000개의 상품을 등록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더 문제는 유지보수인데요. 이 중에 상품이 몇 가지가 품절되고 다시 입고되고 품절되고 입고되고 이 작업을 하루에 몇 번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갈 겁니다. 이 전 사이트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지는 대표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꿀팁 영상에서는 유명 대형몰 위주로 상권 분석을 어느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제 판매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3대 오픈마켓 11번가 옥션 G마켓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 오픈마켓도 전 연령대, 전 성별, 전 성별이 이상하네요. 전 연령대,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이용할 것 같지만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도 편중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랭키닷컴 자료인데요. 각 오픈마켓의 주요 카테고리 이용 현황입니다. 보시면 G마켓은 거의 패션 잡화, 여성 의류가 절대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여성 의류를 남자가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자가 구매할 겁니다. 그렇다는 건 G마켓에 여성 이용자가 많다는 거겠죠. 옥션을 보죠. 옥션은 여성 의류가 1위긴 한데 휴대폰,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스포츠 레저 등산, 남성 의류. 어느 정도는 남녀가 균형 잡힌 모습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1번가는 1위가 노트북 데스크탑, 2위가 여성 의류, 3위가 남성 의류, 그리고 자동차 용품도 보이네요. 11번가는 이렇게 봤을 때 조금은 더 남성 편향적인 느낌이죠. 3대 오픈마켓은 물론 이점에서 파실 거면 다 파셔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만약에 본인이 여성 의류를 취급하신다, 그러면 3대 오픈마켓에 다 등록하시되 좀 더 주력은 G마켓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또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3대 오픈마켓에 다 등록하시되 11번가에 좀 더 마케팅을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야 3대 오픈마켓에 다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수 있으시겠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 한정된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내 상품과 맞는 고객이 많은 사이트에 집중하셔야겠죠. 3대 오픈마켓은
간단히만 알아봤는데요. 3대 오픈마켓의 이용자 관련 뉴스나 자료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굉장히 큰 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와 자료를 좀 많이 보시고 본인과 맞는 오픈마켓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어디 집중해야 될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셜 3사입니다. 자, 쿠팡, 티몬, 위메프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셜 3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소셜 3사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3사는 처음에는 소셜 마켓으로 출발했죠. 아마 옛날 기억나실 겁니다. 무슨 딜 이런 식으로 그날 하루하루 어떤 물건 되게 싸게 팔아서 그날 막 공유하고, 그날 예를 들어 버거킹이 뭐가 떴다, 맥도날드 뭐가 떴다, 링크 공유하고 이랬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요즘엔 그런 게 싹 사라졌죠. 그런 식으로 초기에 성장했던 게 사실인데요. 요즘에는 성장 원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일반적인 상품을 올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거의 오픈마켓화 되었습니다. 구매층도 오픈마켓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셜 마켓을 진행하실 거면 3사 다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게 낫겠죠. 수수료는 3대 오픈마켓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픈마켓 입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픈마켓 다음으로 소셜마켓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소셜 3사가 굉장히 좀 적자폭이 크다는 건데요. 한번 다음 영상을 보시죠. 인베스트 조선 기사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16년 소셜 3사가 매출액도 많이 늘었지만 덩달아 손실액도 많이 늘었죠. 위메프만 오히려 약간 줄었네요. 저렇게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소셜 3사 경영 실적입니다. 2016년에 비해서 매출이 분명히 늘었죠. 하지만 여전히 손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메프가 매출 대비 손실률이 다행히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셜 3사는 현재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 투자금도 바닥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쿠팡 관련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쿠팡 5억 달러 규모 프리 IPO 추진, 기존 투자금 14억 달러 바닥났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소셜 3사의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제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아마 소셜 3사의 광고 기억하시는 분도 꽤 많을 텐데 초기에는 광고가 엄청났죠. 이 소셜 3사, 그 다음에 배달앱 3사가 비슷한데요. 일단 원탑을 먹어서 나머지 업체를 죽인 다음에 시장을 선점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까지 상대방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광고와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디도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지금 계속 부메랑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 잠식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 가보시면 이 소셜 3사 정산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정산을 늦게 해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까지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돈이 없거나 돈을 갚을 생각이 없거나. 제가 봤을 때는 소셜이 지금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산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 정산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걸로 약간 이자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소셜 3사 입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 생산이 아닌 혹은 자체 수입이 아닌
사입하는 업체는 가급적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셜 업체들이 쿠팡 로켓 배송 이후로 지금 빠른 배송에 굉장히 목을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 출고에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했을 때 당일 출고가 안 됐다 하면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먹습니다. 정산 금액에서 깎이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은근 쌓이면 꽤 부담이 됩니다.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사입하는 업체시라면 주문 실컷 받았는데 거래처 갔더니 그거 재고 다 떨어졌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기분만 좋다가 페널티 잔뜩 물고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사입해서 운영하시는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당일 출고에 체크를 안 하시거나 소셜 입장을 좀 미루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순환에 좀 문제가 생기실 것 같으면 입점하시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픈마켓 3사의 경우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마이페이지에서 구매 확정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확정 안 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일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진행돼서 정산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소셜은 마켓마다 다릅니다만 아까 시정명령 이미지 보셔서 알겠지만 최장 4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소셜 잠깐 진행했다가 나온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정산이 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련해서 약간 미심쩍은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퇴점을 했는데요. 정산이 늦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떼이지만 않으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는 물건이 입소문이 나서 혹은 MD가 메인에 걸어줘서 대박이 났다고 치죠. 하루에 갑자기 1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튼 기분은 너무 좋겠죠. 하루에 1억이라니 1억 찍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치킨도 먹고 난리 나겠죠. 근데 일단 오늘 판 1억은 40일 이후에 들어옵니다. 1억이 묶이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내일 또 1억이 팔렸어요. 보통 사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장에 이렇게 현금 많이 쌓아두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약간 빠듯하게 돌아가실 텐데 내일 1억이 또 팔렸다. 오늘 1억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보냈다고 치지만 내일 1억 원어치 팔린 물건을 내가 만약에 사입하는 입장이면 돈을 주고 사입을 해와야 할 거고, 아니면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이면 1억 원어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해 와야겠죠. 자,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원어치 팔렸고 당일 배송으로 묶인 상품이라 안 보내면 페널티도 엄청나고요. 당장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은행에 빌리거나 지인한테 빌리거나 한 방법이 있겠죠. 은행에서 빌리면 참 좋겠지만 은행이 당일에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죠. 대출 받더라도 며칠 걸릴 겁니다. 지인들한테 빌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거래처에 약속 어음 같은 걸 발행하고 물건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약속 어음이라는 게 외상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삐끗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던 장면 있죠? 굉장히 잘 사는 사업가 집안이 어느 날 어음 하나 터져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집에 와서 채무자들이 빨간 딱지 붙이고 이사가고,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러죠. 왜 우리 강원도 이사가? 왜 우리 맨날 라면 먹어? 이런 명대사를 내 귀로 직접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거래를 하시든 외상 거래나 어음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상황은 제가 약간 웃자고 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일단 자금 순환이 안 돼서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산이 늦은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소셜 입점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